오늘 전반적으로 파란색 물결 일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선방하는 모습,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 불안, 환율 불안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급브레이크가 막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 상승의 수혜주이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나홀로 지금 오르는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 IM증권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물론 장중 고점에서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첫 번째, 미얀마 가스전인데요. 이미 2008년에 중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영 석유공사 같은 곳과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30년간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 나오는 거고요. 이 판매 가격 이런 부분에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유가가 50% 들어가고 물가지수, 대표적으로 CPI, PPI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수가 40%, 그 위에 기타 상수가 한 10% 들어가기 때문에 연동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5에서 6년 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LNG 확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산 LNG 20년간 공급 예비 계약을 작년에 9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피드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약을 좀 완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가셔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산 LNG 연간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확보하기 때문에 주가의 밸류 리레이팅, 그러니까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토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토류 중간재 수입부터 연구자석을 생산하는 원스톱 그런 부분,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탈중국 거점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2030년까지 연 3,000톤 공급 목표로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생산 거점도 활용을 하면서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협력 파트너사로서 긍정적인 매개로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주가 상향 이유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지난주 머니코드를 통해서 펄 어비스 글로벌 출시 전략을 재빠르게 알려드렸고 하루 전날 평론가들의 평점이 78점으로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과연 조정의 끝일까? 오늘 아침에 세 곳의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반단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 흐름들 장중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SK, 삼성 이런 증권에서는 중립을 유지를 했거든요. 투자 의견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서 보면은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36,000원에서 42,000원으로 하지만 목표 주가 상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 7년간의 그 긴 세월 동안 거의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때문에 급락을 했던 거고 다만 여기에서는 붉은 사막 한 200만 장 그래서 팔려서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는 나오지만 평가가 워낙 엇갈려서 판매 지속성 이런 게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붙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초반에 플레이어 수 판매량, 평가 변동성이 워낙 높아서 주가의 하방을 과연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했겠죠. 다만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51,000원을 올려잡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큰 폭으로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안정권에 진입을 한 전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다수 그리고 유저들의 판단 그런 부분이 온라인상의 그런 의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의견이 제시되는 흐름이 봤을 때 중립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정의 끝일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데이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 좀 살펴봤고요. 일단 JP모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메모리 전반적인 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려잡았습니다. 목표가
를 30만 원으로 올려잡았죠. 24만 원에서. 그러면서 비중 확대 유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뿐만 아니라 최근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파트너십 공고, 강화 이런 부분으로 봐서도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했던 그 리더십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되찾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픈 AI가 자사 AI 칩의 HBM 이제 4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추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LPU 수주 이 이슈는 지난주에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오른 이유는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올해와 내년 올려 잡았기 때문인데 올해 55% 내년 70% 정도 대폭 상향한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 눈여겨봐지는 부분이죠.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900% 급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치 JP모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데 2028년까지 그 수요가 굉장히 메모리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수요는 붙고 메모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 줄 것이다라는 게 JP모건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기초적인 시각이고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이 부분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그 이익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잉여 현금 흐름에서는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고 그 부분 기반으로 배당이 한 50%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110조 투자 이건 아무래도 R&D 그리고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도 특별 배당까지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최대 40조 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배당금 1년 사이에 10%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25% 이상 배당 성향 이런 부분 이건 이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고배당 기업으로 가는 목표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목표 이런 부분에 깔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도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 잡았는데 125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비중 확대 유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 JP모건이 보기에는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28년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26조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EPS 전망 올해 43% 내년 60%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흐름들이 꺾여졌나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니까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시대에 추론 시대에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는데 근데 AI 추론 시대에 이 추론 관련해서 전체 시장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규모.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량도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 AI 수혜를 독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BM을 비롯해서 소캠 그리고 QLC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3년에서 5년짜리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이 될 텐데 그뿐만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ADR 상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넌지시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봐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모리 시장은 전례 없는 슈퍼 사이클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고 그 호황이 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JP모건은 언급을 했습니다. 2028년까지 1조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 AI 그리고 범용 메모리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화가 하면서 메모리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의 공급 부족을 지나서 2028년 이제 2년 정도 남은 건데요. 그 하반기 점진적으로 수급이 균형을 이뤄갈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AI 가치 점유율은 내년 한 47% 전망하네요. 이런 데이터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반도체와 비반도체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이나 이런 전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비반도체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증권은 오늘의 급락은 좀 예외로 하고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시총 비중을 따져보니까 고점은 6.5%였는데 시총 비중에서는 아직 5%라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동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시나리오로 봤을 때 종목을 언급했는데요. 기본 조건은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 10%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삼성전기, 대덕전자 있겠고 20%대 진입이 예상된다라는 종목들 DB하이텍과 주선엔지니어링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대 진입 예상되는 그런 종목은 TSK 언급을 했고요.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된 그런 종목은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최근 이런 종목단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거든요. 이쪽은 비반도체입니다. 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을 많이 탑니다. 그 바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외부 환경을 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때, 아니다, 유가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시나리오가 나타나는데 그때 S&P 500과 그리고 코스피 이렇게 좀 나눠서 업종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 업종 분류의 전제 조건은 주가 수익률, 그리고 PER, PBR 이런 수익률, 이익률, 그리고 이익률 추정치 이런 부분은 월간으로 해서 업종 전략을 제시를 한 거고요. S&P 500이었을 때는 에너지 은행이고 코스피에서는 은행 방산 지주가 유가가 오르는 시나리오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적으로 유가가 내리는 시나리오에서는 기대 인플레 떨어지고 달러 약세 이런 흐름으로 갈 거거든요. 그때 S&P 500은 위에 이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밑에 업종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증권에서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고점은 어딜런지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 과거 통계를 보면은 주가의 고점이 영업이익률 추정치 정점과 동행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를 비로소 봤을 때 영업이익률 정점은 내년 2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이 증권사의 전망은 자꾸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언제 꺾일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에서 어느 부분이 정점이다라는 포인트를 제시할 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건 저희 머니코드에서 해드릴 거고요. 주가는 이익률보다 약 2개월 선행한다라고 하고 이익률 정점을 통과했을 때는 주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통상 한 10%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니 정점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정점을 확인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익이 그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지 그것이 지속되는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TSMC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PER이 낮은 이유는 이익 안정성 이런 부분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힘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M7과 TSMC 그러니까 미국과 그리고 대표적인 대만 이런 TSMC 이익 대비 우리나라의 시총 비중이 낮은 흐름 이런 부분 괴리감을 앞으로도 축소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챙겨보시고요. BNK 투자증권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상승시킬 요인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섹터이고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날 수 있을까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리포트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려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다시 실마리를 잘 풀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NK 투자증권에서는 마이크론 얘기를 했는데 워낙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펙스 설비 투자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 항상 이런 부분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곤 했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AI 캐펙스, AI 관련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 우위를 점했는데 이게 하반기 들어가면서 옮겨 붙는다고 합니다. 반도체 캐펙스 증가율 이런 부분도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치를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설비 투자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역전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였고요. 지금 금리 선물도 민감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 지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물가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발동이 됐습니다. 유가를 반영해서 물가가 아주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부터는 미국 증시 조정 이미 들어갔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전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가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코스피 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고 오늘도 그런 흐름에서 우리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수출 물가 지수가 좋았고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수입 물가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려감이 있다라는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오늘 조정의 장에서 한번 볼만한 그런 리스크였습니다. 이 부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BH 대신증권.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불확실성 속에서도 든든한 모멘텀이 있다면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BH는 애플의 폴더블 폰 그리고 AI, 특히 피지컬 AI 본격적으로 양호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얘기했죠. 기존 목표가 대비 한 16% 상향 조정하면서 3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려 잡은 겁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차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1차, 2차는 언제냐? 1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였습니다. 이때 아이폰에 OLED를 처음으로 적용한 흐름인데 이게 1차 성장 구간이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경쟁사가 거의 다운됐거든요. 철수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받으면서 그때가 2차 성장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증권은 지금이 올해가 3차 성장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플 폴더블 폰이 9월 정도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6월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움직이잖아요.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기판 생산이 6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 메모리 공급 이런 부분이 또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2개이기 때문에 매출도 2배로 올릴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한 거고요. 올해 매출 2조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대신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에 125% 성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BH를 주목하는 이유는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AI 충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신규 매출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 그리고 AI 시대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애플 공급에 대한 확대, 이런 제품이 확대가 되는데 연성 PVC 기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 로봇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연하게 그런 기판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딱딱한 것도 필요하지만 유연한 기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착장이 되면서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한 흐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유연한 기판 그리고 단단한 기판, 전 영역의 고른 기판 이런 부분이 생산 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지컬 AI 시대에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충전 시스템 여기 말씀드렸고 반도체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이런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한 대신증권의 의견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TMC,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떨어지는데 두 자릿수 급등하는 종목 TMC입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냐? 유가와 역시 AI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양축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작년 12월에 상장한 어떻게 보면 새내기 주입니다. 산업용 특수 케이블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통신, 케이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주목받는데 선박 케이블, 해양 케이블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를 파놔도 마진이 좀 붙습니다. 고마진 제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전 케이블, 광 케이블 이런 쪽입니다. 국내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의 수혜 1년에서 2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해양 플랜트 발주 확대하면서 해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좀 두둑히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6월 15일까지 보호 예수 걸려 있습니다. 락업 물량 그 이후에 매도 출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110% 넘는 성장 가능하고요. 해양 수주 북미 매출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됐습니다. TMC 오늘 오르는 이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상한가 갔고 지난주 금요일에 22%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유가와 AI의 동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오늘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의 대부분 모멘텀이 이쪽에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